안녕하세요. 부산 건우정형외과 박철순 원장입니다. 오늘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줄로 설명드리면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의 압박 증상입니다. 손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손목이 가로로 되어 있는 손목 주름이 있고, 손바닥 주름이 수직으로 손목 주름에 가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 부분, 손목 주름에서 한 1.5cm, 2cm 정도 되는 부분이 이제 손목 터널이라고 하는데요. 바닥 부분은 뼈, 그리고 윗부분은 횡수근인대라고 하는 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목 터널 안에는 정중신경을 비롯해서 9개의 힘줄이 있게 되는데, 이런 힘줄이 붙는다든지 아니면 위쪽에 뚜껑을 덮고 있는 횡수근인대가 두꺼워진다든지 아니면 신경 주변으로 혹이 생긴다든지,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정중신경이 압박, 눌리고 염증이 생기고 자극이 되고, 이런 증상들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흔히는 비만이거나 임신을 했거나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한 분들에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름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손목이 불편한 환자분들이 저 손목 터널 증후군 아닌가요?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초기 증상은 손가락, 손끝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감각분지가 엄지손가락, 그리고 검지손가락, 중지 요 전체와 그리고 네 번째 약지의 절반을 담당하게 되거든요. 네 손가락의 감각 부분, 특히 손등 쪽보다는 손바닥 부분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초기에는 손끝의 감각, 손가락이 둔하다거나 아니면 저리다거나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고, 그 이후에는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무지구라고 하는데, 엄지손가락의 요 손바닥 부분에 있는 근육이 다른 손가락이랑 이렇게 잡는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 근육이 빠지는 위축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신체 진찰을 간단하게 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렇게 손바닥을 합장하는 자세의 반대 자세죠. 이런 신체 진찰을 통해서 증상을 유발시키게 되고, 더 불편한 부분이 증가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두드려 본다거나 눌러 본다거나 하는 검사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체 진찰 외에도 도움이 되는 검사들이 있는데요. 초음파나 MRI 같은 경우에는 정중신경을 누르는 혹이 있는지, 아니면 힘줄이 얼마나 부어 있는지, 또 정중신경이 염증이 생겨서 신경 자체가 부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검사가 되겠고요. 요즘은 객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보니 근전도 검사, 그리고 신경전도 검사 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15%에서 30% 정도는 정중신경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더라도 미음성,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를 해서 검사를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손가락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닌가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중신경은 이 네 번째 손가락의 절반까지만 감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리다, 혹은 네 번째 손가락의 바깥쪽이 저리다 하시는 분들은 정중신경, 그러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닐 확률이 높고요. 척골신경이나 아니면 목 디스크 이런 것들을 감별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정중신경이 눌리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더라도 목 디스크가 동반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중신경이 눌리는 부분만 해결을 한다,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신경에 이상이 있는지 감별을 해야겠습니다. 보통은 손목을 많이 쓰면 불편하다고 많이 하시고요.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낮보다는 밤에 조금 더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데, 낮에는 다른 자극들이 많은 반면에 밤에는 온전히 조용하고 다른 자극들이 없는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까 밤에 주무시다 깬다, 아니면 잠이 들기 힘들다, 아니면 주무시다 깨서 손을 털어야 증상이 호전되고 다시 주무신다, 이런 분들이 많고요. 온도가 내려가면 정중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밤에는 아무래도 낮보다 온도가 낮아서 증상이 더 심해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받은 환자분들은 물리치료와 약을 병행하게 되는데요. 물리치료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파라핀 치료나 핫팩 같은 온열 치료는 정중신경으로 하는 혈류를 따뜻하게 해서 늘려주기 때문에 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최충격파 시술 같은 것도 정중신경 압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주사치료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했을 때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주사를 맞았는데 효과가 너무 좋았다 하는 경우에는 주사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주사치료는 초음파를 통해서 정확하게 신경 주변으로 약을 주는 게 중요하고, 정중신경이 염증이 생겨서 유착, 주위 조직과 붙어 있는 경우 약을 통해서 유착된 조직들을 방리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신경 호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치료 후라고 하면 증상이 좋아진 이후 혹은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다만 이전에 혹이 있었던 경우에 혹이 재발한다든지 아니면 염증이 생겼던 부분이 다시 염증이 생겼다든지 혹은 정중신경 안에 있는 이런 힘줄들이 붓기가 빠져서 증상이 좋아졌다가 다시 부으면서 증상이 나타나든지 하는 경우는 있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터널에 압력이 증가해서 정중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목을 움직이고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이 반복되거나 굽히는 동작이 많은 경우에 증상이 악화가 되는데요. 손목 보호대는 그런 부분을 줄여주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증상이 심할 때 1, 2주 정도는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너무 오래 하는 경우에는 손목이나 손가락의 근육에 약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차고 다니는 것은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건우정형외과 박철순 원장이었습니다.